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적에 조선의 한 고을에 홍만이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장사치로 떠돌며 산 넘고 물 건너 세상의 굴곡을 두루 겪은 이였지요. 그러다 보니 홍만에게는 묘한 재주가 생겼습니다. 바로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그 복과 화를 알아차리는 것이었지요. 관상이란 눈, 코, 입의 생김만 보는 것이 아니요. 눈은 마음의 창이요. 코는 기운이 머무는 자리며 입은 복이 드나드는 문이라 하오. 눈이 맞고 흐르지 않으면 뜻이 바르고 코끝이 단단하면 재물이 머물며 입가가 부드러우면 말이 곧고 복이 오래간다 하였지요. 장터 어귀에서 마주친 노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내 관상도 한번 봐주시겠소? 요새 집안이 영기운이 없어서 말이오. 그리 급히 복을 찾지 마시오. 이마와 콧마루 사이의 흐름이 조금 막혔으니 쉬이 풀릴 날이 있을게요. 막혔다 하셨소. 그럼 화가 닥치겠단 말씀이요? 화도 복의 씨앗이 되지요. 마음을 곧게 세우면 복이 그리 먼데 있지 않습니다. 홍만의 관상은 열의 9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웃들은 장날마다 그의 앞에 줄을 섰고 어린아이조차 신기한 듯 모여들었습니다. 아저씨, 제 얼굴도 봐주세요. 어린 꼬맹이 놈이 벌써부터 관상을 찾느냐. 그것보다 이마에 묻은 흙이나 닦거라. 봐라, 깨끗해졌지 않았느냐. 이제 웃거라. 그래, 웃으면 그것이 벌써 복이다. 홍만은 때로는 관상에만 매달리는 이들에게 현명한 지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난한 이가 찾아오면 돈 한 푼 받지 않았고 삶에 막힌 이를 만나면 그저 웃으며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보시오, 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사람 마음이 넉넉하면 그게 복이지. 관상은 그저 겉모습으로 드러난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하오. 설령 운을 타고나지 못하였더라도 자기의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오. 그 말에 이웃들은 마음이 풀려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어귀가 떠들썩하더니 포승줄에 묶인 한 나무꾼이 군졸들에게 이끌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눈은 공포로 부릅떠져 있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사옵니다. 그날 산에서 나무를 하던 것뿐이온데 어찌 이런 누명을 쓰겠습니까? 입을 다물라. 증거가 분명하거늘 감히 사또 앞에서 거짓을 입에 담느냐. 곤장을 쳐서라도 실토하게 하라. 군졸들이 나무꾼을 끌어내리려는 순간 홍만이 인파 속에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사또나리, 부디 잠깐만 멈춰보십시오. 그대는 무엇하는 자인가? 관청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단 말이냐. 사또 이기모는 인상을 험악하게 구기며 말하였습니다. 이에 홍만은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절했습니다. 사또, 소인은 홍만이라 하옵니다. 감히 말씀드리오나 저 나무꾼의 얼굴에는 사리가 서리지 않았사옵니다. 눈빛이 맑고 콧등이 가지런하며 입술이 두터운 이는 본디 성정이 유순하고 의리 있는 법이지요. 하면 그대 말은 관상만 보고 죄를 논하겠다는 게냐. 관상이란 하늘이 짙되 사람의 마음이 그려내는 빛과 그림자입니다.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오나 가볍게 여기는 것 또한 아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건가? 지금 나랑 말장난하는 겐가? 조금만 노여움을 걷어주시고 소인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관상을 지표로 삼되 그 온전한 판단한 현명하신 사또나리께서 하셔야 합니다. 말인즉슨 나으리의 판단을 고려하시고 관상을 참고하여 다시금 수사해 보심을 요청합니다. 이 사또는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관상가놈이 제법 말재주가 좋다. 오냐, 그러면 진짜 죄인의 관상은 어떠한가? 사리가 있는 자는 눈빛이 흐리고 입술이 메말라 얇으며 코끝이 들려 기운이 흩어지는 법이지요. 사또께서 저 뒤에 하인을 보시옵소서. 눈빛이 탁하고 입술이 마른 데다 턱이 들려 있사옵니다. 이는 시기와 탐심이 오래 자리 잡은 상이라
부디 한번 살펴 판결을 내리시옵소서. 이사또는 잠시 말을 잃고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놈은 평소에도 주인을 흉보며 꾀를 부린다더니 들었소? 산중에서 나무꾼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거짓이었다. 하오. 관상이라. 듣던 것보다 더 깊이 있는 법이로다. 잠시 멈추라. 이 일 다시 조사하겠다. 며칠이 지나 이사또는 직접 사건의 내막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는 증언을 모으고 장터 사람들을 불러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그 결과 홍만이 지목한 하인이 거짓 증언을 꾸며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중에서 함께 있었다던 시각, 하인은 다른 곳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킨 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또, 조사해보니 나무꾼은 그날 혼자 산에 있었고 죽은 자의 짐을 훔치려 한 자가 바로 저 하인놈이옵니다. 잘못하였사옵니다. 사또나리, 탐심이 앞서 그만 거짓을 꾸몄사옵니다. 나무꾼은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요. 이럴 수가. 그 관상가가 옳은 말을 하였구나. 하마터면 억울한 자의 피를 볼 뻔했어. 그 일이 있고 난 후 홍만의 이름이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덕택의 억울한 일에 휘말린 자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또가 사람을 보내어 홍만을 불러들였습니다. 들으니 그대의 관상보는 눈이 사람의 겉과 속을 함께 꿰뚫는다 하더구나. 본관은 법을 다루되 문서와 증언에 의지할 뿐이라. 마음의 이치를 밝히는 데는 늘 미치지 못하였네. 그러나 그대는 한눈에 성정의 곱고 구분을 가려내니 이는 재주라기보다 도에 가까운 일이라 여겨지네. 백성을 살피는 눈이 이토록 막다면 그것이 곧 하늘이 맡긴 뜻이 아니겠는가. 과찬이옵니다. 나으리, 사람의 마음은 때로 얼굴에 스치듯 드러나는 법이옵니다. 저는 그 흔적을 읽었을 뿐 진실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옵니다. 허나 그 우연히 백성의 생을 살렸지 않은가. 나는 법도를 지키되 그대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니 서로의 길이 다를 뿐 뜻은 같도다. 부디 이 관청의 일에 함께하여 억울한 백성을 구하고 법의 그릇을 바르게 세워주게. 홍만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세속의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으나 나으리의 말씀을 들으니 그 뜻이 사사로움이 아닌 백성을 위함을 알겠사옵니다. 감히 사양치 않겠나이다. 좋다. 죄는 율로서 재단하되 마음은 오직 이치로서 깨우쳐야겠지. 헌데 내 궁금한 게 있네. 무엇이든 여쭤보시옵소서. 내 관상은 어떠한가? 홍만은 이사또의 얼굴을 잠시 살피더니 조용히 눈을 좁혔습니다. 이마의 골이 반듯하고 높아 고든 뜻을 품은 상역. 눈매는 길게 빠져 깊이를 지녔으되 그 끝이 부드러워 백성을 헤아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콧등은 곱고 입가가 단단하여 결심한 일은 끝내 이루는 기질이었으며 인중이 길고 깊어덕이 오래가고 귀가 뒤로 살짝 젖혀 신중한 성정을 드러냈습니다. 허나 눈빛 한켠에 스친 결의가 지나쳐 때로는 그 고듬이 화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이었지요. 홍만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의 관상은 곧고 막사옵니다. 뜻을 세우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기계가 있고 백성을 살피는 인의가 얼굴에 서려 있사옵니다. 다만 지나친 결의가 화를 부르지 않도록 때로는 한 걸음 물러 마음을 돌보신다면 복이 오래 따를 것이옵니다. 이사또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자만이 아닌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유가 깃든 웃음이었습니다. 과연 그대의 눈이 허튼 말은 아니로군. 본관이 스스로를 단속해야겠네. 법은 차가우나 그 뜻은 백성을 이롭게 함에 있지. 나 또한 그대와 더불어 법도를 바르게 세우고 많은 일을 구제하고자 하네. 함께 힘을 모아보세. 명심하겠사옵니다. 나으리, 마음을 다해 따르겠나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루 끝에서 마주서서
잠시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날의 햇살이 처마 끝으로 비쳐 두 사람의 그림자를 고요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판이 열릴 때마다 홍마는 이사또와 함께 일했습니다. 죄인이 들어서면 홍마는 말없이 그 얼굴을 살피고 눈빛과 인매의 흐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하루는 한 농촌 총각이 도둑질 혐의로 관아에 끌려왔습니다. 장터에서 비단 두 필이 사라졌다 하여 상인들이 모두 그를 범인이라 지목하였습니다. 총각은 무릎을 꿇고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울먹였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부름을 받고 짐을 나른 것뿐이옵니다. 저 같은 놈이 그 비싼 비단을 훔쳐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요. 증거나 정황으로 봐서는 이자가 범인이 분명하다. 이복의 자네는 어떻게 보고 있나?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마는 농촌 총각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도 보고 오른쪽으로 돌려서도 보고 아주 샅샅이 훑어보았지요. 그러고는 홍마는 이사또에게 다가가 일렀습니다. 총각의 얼굴에는 탐심의 그늘이 없사옵니다. 눈이 탁하지 않고 콧마루가 고드니 비록 겁에 질렸을지언정 거짓을 품은 이는 아니옵니다. 허면 그대 말은 이자가 아니라는 것이냐? 예, 나으리. 오히려 이 총각이 범인이라고 고한 상인을 한번 살펴야 합니다. 무어라? 저자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거짓 고발을 하였겠는가? 탐심이 얼굴에 스쳐 있사옵니다. 눈빛이 흐리고 코끝이 들려 기운이 흩어져 싸웁니다. 말은 고드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니 그간의 거짓이 얼굴에 드러나 있사옵니다. 이사또는 미간을 좁히며 상인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내 이놈 어찌 거짓을 꾸며 남을 해하려 하였느냐? 상인은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나 이사또의 눈빛이 매서워지자 이내 어깨가 굽어들고 얼굴빛이 잿빛으로 질렸습니다. 잘못하였사옵니다. 나으리 비단을 운송하던 중 손이 미끄러져 잃어버렸사옵니다. 행수님의 꾸중이 두려워 그 죄를 저 총각에게 뒤집어 씌웠사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상인의 자작극이었던 것입니다. 이사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대의 관상이 또 진실을 밝혔구나. 판가름은 사또 나으리께서 하셨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조금 거들었을 뿐입니다. 이사또는 홍만의 겸손한 태도에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로도 홍만의 말은 번번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살인, 절도, 뇌물 사건이 잇따랐으나 진실은 하나같이 그의 입에서 밝혀졌습니다. 백성들은 사또의 공정함을 칭송하였고 그 명성은 조정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이사또를 청렴한 관리라 하여 치하였지요. 홍만은 억울한 자가 풀려나고 죄인이 벌을 받는 것을 보며 자신의 재주가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없이 벅차올랐습니다. 허나 그 믿음의 끝자락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사또는 본디 청렴 결백하고 고든 인물로 세상 권세에 기대지 않아 정적이 많았습니다. 그 탓에 벼슬살이는 고단하였고 집안에는 쌀 한 대 남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수군거렸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 눈빛 속에는 짙은 피로가 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사또는 관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등잔불 아래서 홍만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그대의 눈이 진실을 본다면 못된 벼슬아치도 가려낼 수 있겠지? 백성의 원수들을 가려내어 법으로 다스린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홍만은 이사또의 말 속의 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홍만은 머리를 숙이며 답하였지요. 그자가 진정 그릇된 자라면 제가 판별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관상은 사람의 얼굴을 빌려 마음을 헤아릴 뿐이옵니다. 그 뜻을 법으로 삼으면 진실이 흐려지고 결국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되옵니다. 이사또는 잠시 웃었으나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허나 세상은 정의만으로 돌아가지 않지.
본관이 오래 보아온 자들 중에는 법으로 다스리기엔 교활한 무리도 많다네. 그대의 눈이 있다면 그 죄를 밝혀낼 수 있지 않겠는가? 홍마는 이사또의 속내가 이해가 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지요. 그날 이후 이사또는 관상의 판결을 정치의 도구로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정적의 관상을 꾸며 말하게 하고 죄를 입히며 이자의 눈빛이 흐리고 기운이 어둡다는 이유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럼에도 처벌받는 이들은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는 했습니다. 허나 홍마는 불안했습니다. 이사또가 사적인 감정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나으리, 하늘의 뜻은 사람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옵니다. 거짓된 자를 단죄하신다 한들 마음이 흐려지면 그것이 곧 탐욕이 되옵니다. 본관은 탐욕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본 것이 진실이라면 그 눈은 본관의 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때부터 이사또의 판단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을 향하던 칼끝이 어느새 자신의 이익을 향했고 무고한 이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며 하늘이 이미 얼굴에 그 죄를 새겨두었다 같은 따위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홍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서늘히 식어갔습니다. 그가 믿던 정의의 손이 이제는 사람의 피로 더러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사또의 위세는 날로 커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고 그의 집은 관청보다 크고 으리으리해졌습니다. 그 옛날 청렴하던 사또의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홍마는 마음을 다잡고 이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등잔불이 어른거리는 응접실로 들어서자 이사또는 검은 비단 도포를 걸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으리, 오래된 인연이라 결례를 무릅쓰고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요즘 나으리의 행보는 예전과 달라 보이옵니다. 법은 백성을 위한 것이온데 지금은 권세와 이익을 좇고 계십니다. 하늘의 뜻은 이미 어그러졌사옵니다. 이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홍만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대가 감히 본관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냐? 본관은 백성을 다스려 고을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조정의 신임도 얻었네. 그런데 무엇이 그리 그릇되었다는 것이냐? 백성이 따르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옵니다. 탐욕과 권세로 얻은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으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사옵니다. 처음엔 고다스나 지금은 흐려지고 그 끝이 검게 물들었사옵니다. 이사또의 눈가가 실룩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탁자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본관의 눈이 어찌 변했다는 것이냐? 그대의 관상 따위로 본관을 재단하지 마라. 본관이 권세를 쥔 것은 능력의 결과이지 하늘의 뜻과는 무관하다. 홍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이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마는 번들거렸고 입가는 빗둘게 굳어 있었습니다. 홍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사또의 관상은 권세를 손에 쥐면 기운이 뒤바뀌는 상이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에는 이마의 골이 반듯하고 눈빛이 깊어 고든 뜻이 오르는 상이었으나 지금은 눈동자의 불빛이 일렁여 마음이 흐트러졌고 콧등에 맥이 들려올라 재물의 기운이 넘치되 그 끝이 탁하였으며 입가의 선이 굳어말이 칼끝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본디 권세를 얻으면 얼굴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 고요히 머물러야 하거늘 이사또의 기운은 머리로 치솟아 들끓었으니 이는 복이 극하여 화로 바뀌는 상, 스스로의 뜻에 갇히는 운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맑고 정직한 기운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를 탐욕과 오만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홍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소인이 어리석었사옵니다. 나으리의 길이 이리 될 줄 미처 보지 못하였나이다. 권세의 기운이 나으리의 상을 바꾸었으니
이제 하늘의 뜻도 등을 돌리실 것이옵니다. 그 입 다물라. 본관은 더 이상 그대의 재주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다. 홍만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사또의 권세는 한 고을을 넘어 여러 읍까지 미쳤습니다. 그의 명이 떨어지면 고을 수령들조차 숨을 죽였고, 법은 정의의 이름을 빌렸으나 그 손끝은 이미 사사로운 욕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상의 뜻을 왜곡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백성의 땅을 빼앗아 창고를 채웠습니다. 홍만은 여러 차례 말렸으나 이제 이사또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고을 남쪽의 기와집에 연주마님이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주마님의 자태가 고왔으나 그보다도 소문난 것은 그 지조와 덕행이었습니다. 연주마님은 병든 시부모를 지극히 모셨고 남편과의 금실 또한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또가 그 집 앞을 지나며 연주마님을 보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이사또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등을 켜놓고 생각에 잠겼고 얼굴에는 욕망의 불길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천하의 보배와 같구나. 하늘이 나에게 준 인연을 어찌 흘려보내겠는가. 남편만 없다면 세상 누구도 그를 막지 못하리라. 이사또는 결국 탐욕에 이끌려 연주마님의 남편을 죄인으로 몰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상을 핑계 삼아 죄 없는 자에게 불의의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었지요. 홍만은 그 소식을 듣고 황급히 찾아갔습니다. 나으리, 절대 아니되옵니다. 천벌을 부를 지시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근면하고 고든 성품이라. 누명을 씌운다면 하늘이 진노할 것이옵니다. 하늘? 그대는 아직도 하늘을 믿는가? 하늘이 백성을 구했다면 이 고을의 가난은 벌써 사라졌을 것이네. 나으리, 탐욕은 눈을 멀게 하옵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르옵니다. 이사또의 눈매가 매섭게 좁혀졌습니다. 그대가 감히 본관을 꾸짖는가? 명심하라.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대의 목숨은 오늘로 끝이다. 그 말에 홍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못하고 두 손을 떨며 맞잡았습니다. 며칠 뒤 연주마님의 남편이 죄인으로 끌려왔습니다. 군졸들이 쇠사슬을 걸어 그를 무릎 꿇렸습니다. 홍만, 네 눈으로 보아라. 이자의 관상이 어떠한가? 홍만은 떨리는 시선으로 죄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억울함이 서려 있었고 눈빛은 맑고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서 이사또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찔러오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선이 굳고 이마의 기운이 뒤틀려 있으니 탐심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상이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장내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연주마님의 남편은 고개를 들어 홍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절망이 홍만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대가 참으로 나를 죄인이라 하는 것이요? 홍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끝으로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들었느냐? 판결하겠다. 이자를 옥에 가두고 죄를 추궁하라. 군졸들이 죄인을 끌어갔습니다. 그 순간 연주마님이 통곡하며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제 남편은 결백하옵니다. 부디, 진실을 다시 살펴주시옵소서. 여인네 주제에 감히 재판을 어지럽히느냐? 데려가라. 군졸들이 연주마님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연주마님의 치맛자락이 뜰바닥에 흩어지고 그 목소리는 처절히 메아리 쳤습니다. 홍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 깊었으되 홍만은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등잔불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그날의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억울하게 끌려가던 남편의 눈빛, 그리고 통곡하던 연주마님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해야 하옵니까? 그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엇나가고 있었고
더는 말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사또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렴하고 곧던 시절, 백성을 위해 고개 숙이던 그때의 사또 말입니다. 아니, 나리의 본성은 악한 것이 아니다. 다만 세상의 욕심이 그분의 눈을 가린 것이야. 홍마는 한참을 그렇게 중얼거리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잔불이 살짝 흔들리는 찰나 무언가 번뜩이는 듯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그 욕심의 불길을 꺼뜨리려면 스스로 제 얼굴을 마주하게 해야 한다. 하늘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 그 거울을 보여주면 눈이 열리리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밤 기운이 스며드는 바람 속에서도 그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끝내야 할 일이라 생각했지요. 달빛이 희미하게 처마 끝에 걸린 시각, 고요한 정적을 깨는 두드림이 문 밖에서 울렸습니다. 잠에서 덜 깬 이사또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각에 무슨 일인가? 중대한 일이 생겼사옵니다. 나으리. 방금 전 고을 어귀에서 괴이한 자를 보았사온데 그 상이 흉하고 음침하여 하늘이 내려보낸 재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옵니다. 그대로 두면 나으리의 권세와 재물이 한순간에 무너질 징조가 뚜렷하옵니다. 이사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홍만을 바라보다 급히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뭐라? 본관의 권세를 무너뜨릴 상이라 하였는가? 그렇사옵니다. 허나 지금이 기회이옵니다. 그자의 기운이 아직 완전히 자라기 전 잡지 않으면 늦사옵니다. 포조를 부르기에는 때가 지체되오니 나으리께서 친히 나서셔야 하옵니다. 이사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후다닥 검을 움켜쥐었습니다. 좋다. 그대 말이 사실이라면 본관이 친히 확인하겠다. 서두르시옵소서. 한순간만 늦어도 사라질 자이옵니다. 홍마는 등불 하나만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이사또는 바쁘게 그 뒤를 쫓았습니다. 홍마는 낡은 집으로 이사또를 인도하였습니다. 기둥은 썩어색이 바랬고 돌계단에는 이끼가 가득 끼어 있었습니다. 이사또는 어두워서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실은 이곳은 이사또가 이사를 오기 전 옛집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마당으로 데려온 홍무는 천으로 뒤덮인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자를 천으로 덮어둔 게냐? 그렇사옵니다. 조심히 치워서 살펴보십시오. 이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잡아당겼습니다. 천이 거치자 그 아래로 큰 거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빛 틀은 오래되어 녹슬었고 유리에는 먼지와 물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올의 먼지가 비친 얼굴을 흐리지 못했습니다. 이사또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이사또는 버럭 화를 내었지요. 아닌 말로 한밤중에 급한 일이라며 깨워놓고 웬 거울을 보여주다니요. 이게 무슨 장난이란 말이냐? 홍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바라보시옵소서. 자세히 보시옵소서. 이사또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홍만의 애절한 부탁에 이사또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등불빛이 흔들리며 거울 위로 번졌고 그 속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은 탁하게 흐려져 깊이를 잃었고 입가엔 탐심의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근심과 오만이 겹쳐 주름을 이루었지요. 그 얼굴은 세월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또의 두 눈은 탐욕과 분노, 증오, 그리고 불안과 공포로 번들거렸습니다. 검을 뽑아든 자신의 모습은 마치 악귀와 같았지요. 권세를 쥐고 재물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스스로 빚어낸 흉한 형상이었습니다. 이 얼굴이 나라는 것이냐? 내가 어찌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말이냐? 처음 나으리를 배웠을 땐 눈이 맞고 이마에 골이 반듯하였사옵니다.
허나 이제는 욕심이 그 기운을 덮어 막던 상이 어둠으로 바뀌었나이다. 입가에 굳은 선은 남을 억누른 말의 흔적이요, 코끝이 들린 것은 재물을 탐한 자의 기운이옵니다. 이마의 주름은 스스로를 믿지 못한 의심의 고리요, 나으리를 무너뜨릴 이는 밖에 적이 아니옵니다. 바로 나으리 자신이옵니다. 이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번졌지요. 그 입 다물라. 감히 본관을 꾸짖는단 말이냐. 본관이 지금껏 쌓은 공을 모욕하지 마라. 그가 거울을 노려보았습니다. 허나 거울 속에서 마주한 얼굴은 분노와 탐욕, 두려움이 한데에 섞인 괴이한 형상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마치 자신을 비웃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손에 힘이 풀리며 허리춤에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찰나에 금소금이 메아리 쳤고 이사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땅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홍마는 그 앞에 다가가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으리는 그저 그릇에 담긴 물을 쏟으셨사옵니다. 허나 젖은 바닥을 닦으시면 그뿐이옵니다. 아직 돌이키지 못할 선을 넘은 것은 아니옵니다. 이사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등불이 꺼지며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자 관아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사또는 평소의 도포 대신 소박한 옷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난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그는 포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옥에 갇힌 이들을 모두 풀어주라. 억울한 자가 있다면 다시 조사하라. 포졸들이 놀란 얼굴로 서로를 보았습니다. 잠시 후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연주마님의 남편 또한 그 무리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사또는 그 앞에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관의 눈이 어두워 하늘의 뜻을 어겼으니 부디 용서해 주시오. 연주마님의 남편은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햇살이 관아 마당에 내려앉으며 어제의 어둠을 조금씩 지워냈습니다. 이사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사람의 상은 마음이 짓는다 하였지. 이제서야 그 뜻을 알겠구나. 그의 눈가에 맑은 빛이 돌았습니다. 하늘은 고요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옷깃을 스쳐갔습니다. 관청 앞마당에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사또는 뜰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음성은 낮았으나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본관의 눈이 탐욕에 가려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하였다. 죄 없는 이를 옥에 가두고 백성의 원통함을 외면하였으니 이 잘못을 어찌 변명하겠는가. 부디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게.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스쳐가며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몇몇 노인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젊은 장정들도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연주마님과 그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쇠사슬은 이미 벗겨졌고 그들의 걸음은 무겁지만 담담했습니다. 이사또는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분이 겪은 고통은 모두 본관의 어리석음이 빚은 죄요. 부디 용서해 주시오. 연주마님은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을 받지 않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관청을 뒤로하고 걸어나갔습니다. 이사또는 그 뒷모습을 끝내 바라보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리 지붕 위로 걸렸습니다. 홍마는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이사또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교만 대신 깊은 회한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대 덕에 다시 길을 찾았네. 이 은혜를 어찌 갚겠는가. 홍마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변하나 하늘의 뜻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사옵니다. 다만 그 뜻을 잊지 않으면
언제든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지요. 그 말을 남기고 홍만은 새벽길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달빛이 따라 비추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삿돈은 오랫동안 벼슬을 지녔습니다. 허나 그가 내린 판결 아래에서는 다시는 억울한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삿도의 고과를 높게 평가한 조정에서는 이삿도에게 더 높은 관직을 권유하였지만 이삿도는 한사코 거절했다고 하지요. 논어의 자한편 제4장에 따르면 과이불개 시위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잘못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모두 선한 의도로 시작하지만 그 뜻이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초심으로 돌아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